안녕하십니까. 우리 우행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과연 몇 분이나 은퇴를 하셨습니까? 저도 조만간 은퇴를 할 나이가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은퇴까지 거 일찍 해봤자 뭐해, 은퇴하니까 할 일도 없더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은퇴를 하루라도 빨리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저도 아직 50대 중반입니다. 근데 저는 최대한 더 빨리 은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은퇴하고 나서도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 다 유한하잖아요. 물론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평생 일만 하다가 뭐 제 즐길 일도 못 즐기고 제 인생을 다 소중하게 사용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인생을 끝나기는 싫기 때문에 저도 가급적 이 경제적인 자유를 느낄 수가 있으면 은퇴를 최대한 더 좀 빨리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은퇴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뭘 할까 생각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은퇴를 했더니 너무 심심하고 무리하고 확 늙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에 일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금방 할아버지 할머니 됩니다. 이거는 안 좋아요. 계획 없이 은퇴를 하면 절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행을 운영하면서 제 인생에 가장 큰 도움은 뭐냐면 제 은퇴 후의 삶을 되게 구체적으로 플랜을 짤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저도 우행을 하기 전에는 그때 나이가 이제 50살 딱 되기 전이었죠. 49이었습니다. 그때는 은퇴라는 건 생각조차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많이 현명해지고 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제가 보니까 은퇴하고 나서 너무나 부러울 정도로 잘 사시는 우리 우행 가족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은퇴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하신 분들도 종종 뵀습니다. 오늘은 은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퇴를 벌써 하신 분들 혹은 은퇴를 계획하시는 분들, 자, 은퇴의 꿈을 갖고 좀 더 나은 인생 2장을 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은퇴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은퇴라는 게 경제적으로 자유로움은 은퇴라고 생각해요. 꼭 내가 먹고 살아야 돼서 일 나가기 싫은데도 일을 나가야 된다. 이건 은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하셔도 은퇴예요. 근데 이 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면 은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은퇴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느끼는 순간부터 은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엄청 버시던가 아니면 욕심을 딱 내려놓으시는 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욕심을 딱 내려놨는데 최소한의 생활도 안 돼서 내가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건 안타깝지만 은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 정도 벌어놓은 거, 지금 있는 집이라든가 지금 있는 은행에 있는 돈, 그다음에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소셜 베네핏,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하면 내가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별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어. 그러면 여러분은 은퇴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은퇴를 결심하셨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 은퇴를 선언하세요. 그리고 파티를 엽시다. 축하 파티를 열어야 돼요. 자녀분들한테 은퇴 선언을 하세요. 그리고 아빠, 엄마를 위해서 니네들이 파티를 해달라고 하세요. 이게 상징적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해요. 저도 성대하게 할 겁니다. 환갑잔치, 요즘에 환갑잔치 누가 합니까? 칠순? 칠순도 잘 안 하시는데, 옛날에는 환갑잔치라는 걸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은퇴잔치일 수도 있는데, 이런 환갑잔치 말고요. 은퇴잔치를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아빠, 엄마.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친구들도 부르고 잔치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이 환갑잔치보다 은퇴잔치라는 거, 이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제 친한 친구들, 주변 사람들,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다 불러다 놓고 우리 친척들도 불러놓고, 자, 오늘은 제가 은퇴잔치를 하겠습니다. 환갑잔치 안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 핑계 대고 그냥 사람들과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뭐 노래도 부르고 하루 신나게 보내고,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일하려고 너무 수고 많았어. 아이고, 그동안 아이 키우느라고 수고 많았지. 아빠, 엄마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제는 아빠, 엄마의 인생 2장을 한번 살아보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요, 진짜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축하 파티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갑자기 사람이 벙찐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 가야 되지? 갑자기 막 허전함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한 게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예, 여행입니다. 여행. 자,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면 신혼여행을 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은퇴 여행을 한번 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퇴 파티와 함께 파티가 끝나면 예, 허니문 떠나는 것처럼 여행을 가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냥 은퇴 파티를 하고 그날 밤에 그냥 기분 내시라고 그냥 호텔방에 주무시던가 그리고 그 다음날 아이들한테 아빠 엄마는 여행 갔다 온다 이제 은퇴 여행 예, 신혼여행 가는 것처럼 은퇴 여행을 한번 가보세요. 평상시 못 가본 곳 한번 가보세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진짜 열심히 일하신 분들 많은데 LA 살면서 평생 뉴욕 구경 한 번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 있어요. 저희 어머님도 그러셨어요. 뉴욕도 한 번 못 보셨어. 그리고 뉴욕 살면서 한 번도 LA 못 와봤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예, 이런 데도 못 가보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평소 못 가본 곳 예, 이런 데 한번 가보시는 건 너무나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국에 친지들도 있고 그러면 한국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아요. 예. 뭐 한국에 친지 많은 분들은 이제 결혼식도 2번 하신 분들 있죠. 예, 그런 것처럼 한국 가서도 은퇴 파티 한번 더 해보세요. 아, 좋지 않겠습니까? 예, 한국은 그래도 어쩐지 좀 하더라도 미국보다 물가 싸요. 예, 저도 우리 처가 식구들이야 뭐 장어 같은 거 먹으면 예, 몇백 불 안 나와요. 300불이면 뭐 한 10명이서 밥 먹더라고. 한국이. 그렇게 파티 같은 거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같은 데 가서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도 한번 둘러보고 또 혹은 아예 좀 모험심이 많은 분들은 새로운 나라를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여행을 가는 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예, 새로운 것을 보고 즐기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또 신혼여행 갔을 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물론 신혼여행 때는 진짜 사랑이 막 충만할 때 서로 달콤한 시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혼여행에서 이제 바닷가를 보면서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 아이는 어떻게 날까? 우리는 어떤 꿈을 갖고 살까?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많이 짜지 않습니까? 우리 허니문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보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예. 여보, 우리끼리 서로 믿고 열심히 살자. 앞으로 우리 이쁜 집도 사고 또 아이들도 키우고 또 우리 노후재택도 하면서 우리 즐겁게 살자. 이런 계획 세우는 것처럼 이제는 인생의 2막을 계획해야 됩니다. 여행 가서 예, 저녁 때 시간 나시면요. 예, 부부끼리 같이 와인이라도 한잔 하시고 경치 좋은 데도 보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면서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예, 이런 걸 갖다가 계획을 세워보는 거. 이 대화가 되게 중요하죠. 예, 인생의 2막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배우자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며칠 휴식을 하시고 계획을 짜고 오셨으면 우선 취미 생활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평소 취미가 있었는데 그동안 일하느라고 바빠서 많이 못했어. 혹은 하고는 싶었는데 도전조차 못했어. 뭐 예를 들어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골프 취미 갖고 계신 분들 많죠. 예, 은퇴하시고 그다음에 낚시 같은 거 자주 못 갔습니다. 예, 낚시를 취미로 할 수도 있고요. 뭐 테니스나 탁구 같은 거 이런 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하이킹, 등산. 그다음에 또 악기를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연세 드시고 악기를 멋있게 연주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색스폰을 부시는 분들도 있고요. 피아노를 배우시는 분들도 있고 한때 소시적에 기타를 좀 쳤었는데 이젠 나이가 들었는데 다시 한번 쳐볼까?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취미 활동을 해보시는 것 좋고요. 새로운 분야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 좋습니다. 나는 이런 거 꿈도 안 꿔봤는데 혹시 나한테 소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목공을 한번 해볼까? 도자기 굽는 거, 도자기 만드는 거나 도자기 굽는 걸 한번 해볼까? 사진 촬영 같은 걸 한번 해볼까? 독서 같은 걸 해볼까? 예, 이런 걸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변에 도움 받을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최대한도 여러 가지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와 나이 들었을 때 생각이 많이 바뀝니다. 전 젊었을 때 화분 같은 거, 식물 같은 거 키우는 걸 절대 이해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이 화분 같은 거 키우고 식물 키우고 이쁘다 이쁘다 하시는데 저는 맨날 봐도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이쁜지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식물에다가 물을 주고 나면 몇 시간 지나면 이제 이파리가 파릇파릇해진 거 보잖아요. 그럼 너무 대견하고 기특하고 이쁩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하고 나서 집에서 텃밭 가꾸거나 식물을 키우거나 이런 취미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 제가 만약 취미가 여행이 된다 그러면 이런 식물 키우는 취미를 또 못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어요.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려동물도 워낙 제가 반려동물 좋아해요. 네, 많이 같이 키웠었고요. 그렇지만 이 반려동물도 제가 은퇴를 하면 오히려 반려동물을
보살피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좀 여행이 많을 것 같아요. 제 은퇴 후의 취미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여러 가지를 좀 도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은퇴하고 나서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루틴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회 활동하면 어느 정도 좋든 싫든 간에 걸어 다니고 움직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은퇴를 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맨날 누워만 있으면요 건강을 뺏깁니다. 건강 뺏기면 은퇴하고 뭐고 소용없어요. 아파 죽겠는데 뭘 인생 이정을 즐깁니까? 그리고 빨리 돌아가시면 빨리 은퇴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시간이 아까워요. 그래서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떤 요가라든가 필라테스, 뭐 스트레칭, 걷기 뭐 이런 같은 거 뭐 강습을 끊으시던가 혹은 뭐 짐에 가셔갖고 이런 헬스 트레이닝 같은 걸 배우시던가 이런 같은 거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한테 좋은 거는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수영입니다. 수영이 왜 좋냐면요. 전신 운동이 되고요. 피부에 보습 효과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 수영하시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쾅 다치는 경우가 없어요. 연세 드시면 이제 뼈가 많이 약하죠. 흔히들 뭐 뼈가 나이 들으면 붙지도 않아 그런데 다른 운동하다가 어디 넘어지셔갖고 뼈가 부러졌다. 그러면 진짜 이건 낫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근데 물에서는 넘어지셔도 크게 다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항상 물에선 저항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입니다. 근력 운동에도 되게 좋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근처에 수영장 있다? 수영장 멤버십 끊으시고 수영장 안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많이 있어요. 저도 뭐 그전에 보니까 수영장에서 물에서 하는 에어로빅이라든가 뭐 물에서 하는 뭐 게임 같은 거. 근데 뭐 수구 같은 거 이런 거는 연세 드셔서 너무 좀 힘들 수가 있지만 물에서 하는 에어로빅이라든가 체조 같은 거 이런 같은 거 하는 시간이 수영장에 있더라고요. 그런 거 좀 따라해 보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을 하면 또 심폐 능력이 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심폐 능력이 좋으니까 숨 쉬는데도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뛰는 운동도 좋지만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되고요. 뭐 등산 같은 경우도 암벽 등반 이런 거는 행여나 꿈도 꾸지 마시고 가벼운 하이킹 이런 게 되게 좋지 않나. 그래서 요가나 필라테스 근데 또 동양에서는 특히 중국에서는 태극권을 많이 하죠. 이것의 공통점이 뭐냐? 천천히 움직인다는 겁니다. 빨리 안 움직여요. 천천히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되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도 많이 하는데 연세 드시고 좀 할 때 좀 벅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엔 조금 속력도 그렇게 빠르지 않으면서 다 같이 하면서 재미있는 라인 댄스 같은 거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나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의사를 만나서 몸에 이제 골다공증 같은 게 있나 뭐 몸에 체력의 근력은 얼마큼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시는 게 제가 지금 근육량이냐 혹은 뼈의 상태가 뭐 제가 테니스를 치고 싶은데 테니스를 쳐도 될 만큼 되나요? 이 어르신 테니스 치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탁구 같은 걸로 바꿔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상담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책을 읽는 거. 책은 진짜 마음의 양식입니다. 책을 읽는 거 진짜 좋죠.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는 책을 읽을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저도 책을 사놓고 어떤 책은 최근에 한 3년에 걸쳐서 읽은 책도 있습니다. 그만큼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마음의 여유도 없고. 작년에 한국을 가서 책을 한 권을 다 읽었어요. 3년 동안 못 읽었던 책도 다 끝마쳤고요. 그다음에 또 새로 샀던 책도 한 권을 다 읽고 왔습니다. 확실히 이제 한국 가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건 전 반은퇴하라 한국 갑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절반의 은퇴 연습을 겸할 겸 한국을 갔습니다. 확실히 제가 은퇴라고 절반 은퇴를 했다고 생각하니까 책을 읽을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은 이제 한국 책을 좀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요즘에는 이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자책. 그래서 킨들 같은 거 구입하셔갖고 책을 못 사는 곳들, 물론 LA나 뉴욕 같은 데 계신 분들은 책 구하는 게 되게 쉽죠. 근데 요즘에는 전자책을 살 수 있는 곳도 많이 있으니까 주변에 좀 도움을 받으시면요. 한국의 신간들 다 전자책을 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북 리더기로 읽잖아요. 그럼 눈이 안 피곤해요. 이북 리더기는 여러분이 쓰고 있는 타블렛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북 리더기 같은 거 하나 사셔갖고 책을 읽으시면 아주 편하게 읽으실 수가 있고요. 또 눈이 나쁘셔갖고 돋보이 끼셔야 되는 분들 폰트 사이즈를 키울 수가 있어요. 책은 폰트 사이즈를 글자 사이즈를 키우지 못하잖아요. 이북은 좋은 게 내가 잘 안 보인다 그럼 글자 사이즈를 키우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이용하셔갖고 독서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되게 권장드리고요. 또 미국에서는 요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보편적으로 미국 부엌이 한국보다 크잖아요. 특히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도전해보세요. 맨날 어머님들한테 나 밥 줘. 예, 그러면 나이 들어서 구박당합니다. 아버님들 아시죠? 눈치껏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들도 혼자 몇 끼 정도는 해드실 수 있어야지 어머님들 친구들끼리 혹은 어머님들 여고 동창생들끼리 어디 여행 갔다 오신다. 그러면 기분 좋게 보내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또 사랑받는 아버님 되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들도 예외 없이 요리 좀 배우십시오. 집에서 요리를 좀 해보세요. 좋아요. 요즘에 요리 배우는 게 너무 쉬운 게 유튜브 보잖아요. 예, 그럼 영상 보면서 따라 하시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요리 배운 건 저는 뭐 유튜브만큼 좋은 게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 한번 취미 가져보시는 것도 좋고요. 미국이 또 요리가 아주 좋은 게 미국은 다양한 인종이 사는 만큼 다양한 식재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나는 꿈도 못 꿨던 뭐 중국 음식, 일본 음식, 그다음에 뭐 혹은 인도 음식, 유럽 음식 다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저것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취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물, 화분 키우는 거, 가드닝. 예, 집에 뭐 텃밭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가꾸는 분들 많이 있고요. 또 화분을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심지어 어떤 화분은 꽤 돈이 되는 화분도 있습니다. 예. 우리 어르신분들 용돈벌이도 하면서 잎사귀 하나에 1, 200불씩 파는 이런 뭐 화분도 있더라고요. 관심 있으면 나중에 그거 한번 또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벌이가 되는 화분 원예도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또 집에서 자주 먹는 거 장 보러 가기 귀찮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자주 먹는 뭐 집에서 뭐 토마토라든가 오이라든가 뭐 고추라든가 이런 거 키우실 수도 있고요. 파 같은 거 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좋은 방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림 그리는 거, 그리고 또 서예 같은 거 하면 마음이 되게 차분해지죠. 그다음에 도자기 같은 거 만드는 거. 이거 생각보다 안 어렵습니다. 예, 저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했었습니다. 도자기 만드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도 도자기 만드는 거 근처에 이제 이런 도자기 만들 수 있는 어떤 공방 같은 게 있으면 가서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 목공. 예, 저는 목공을 많이 했습니다. 집에 그라지에다가 나무 같은 거 깎고 뭐 이런 그릇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테이블도 만들고 이런 같은 거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퀼트, 뭐 쉽게 말해서 뭐 뜨개질 뭐 이런 같은 거 십자수 이런 것들이 이제 남자분들은 좀 안 하시는데 우리 어머님분들은 또 이런 것도 좋고요. 이게 무엇보다 좋은 게 뜨개질하고요, 십자수하고 퀼트 같은 거 이런 거 하시면 손끝에 자극을 많이 봐서 치매 예방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과학적으로 알려진 겁니다. 손끝에 자극을 많이 주면요 치매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지 정신 건강이 되게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뇌 발달. 네, 이거는 아버님들도 십자수를 하고 뜨개질을 해야 되나요? 예, 우리 남자들은 치매에 걸리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예,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예. 십자수 낱말풀이, 예, 크로스워드라고 하죠. 예, 십자 낱말풀이 신문 같은 데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뭐 스토크, 예, 미국식이죠. 예, 스토크, 직소 퍼즐, 보드 게임, 뭐 혹은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화투 치는 거, 예, 이런 같은 거 다 두뇌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이걸 하시잖아요. 예, 두뇌 활동에 도움이 되고 치매 예방에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꼭 이런 거 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 불러서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과도하게 돈을 걸어서 옆집 김영감님 목 붙잡고 막 싸우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적당하게 즐겁게 걸고 용돈벌이 하시고 그 정도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악기 같은 거 이용하는 것도 손끝을 많이 이용하죠. 이것도 배움도 좋지만 플러스 치매 예방에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운 거는 어디서 뽐낼 때가 필요하죠. 뽐낼 때가 필요하니까 또 다른 사회 활동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생을 한번 회고해 보시는 것도 좋죠. 예, 일기를 한번 써보시는 거 어떨까요? 네, 수필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어떨까요? 자서전을 써보는 거는 또 어떨까요? 이런 거 쓰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악필이라서 이게 좀 힘듭니다. 되게 악필이어서 제가 쓴 거를 제가 못 읽어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쓰는 건 저는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 이 우연한 행복이라는 거는 여러분께 드리는 정보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훗날 제가 이제 세상에 없어지고 나서 우리 자녀들한테 남겨주는
저의 일기 같은 거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남을 보여주는 유튜브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처럼 글씨 쓰는 게 좀 싫다 그런 분들은 유튜브를 찍어서 올려놓는 것도 좋다. 남들이 보니까 좀 창피하다. 예, 그러면 유튜브에서 그거 갖다가 프라이빗으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만 볼 수 있어요. 예, 우리 자녀들한테 쉐어만 시켜주면 자녀들만 볼 수 있는 이런 유튜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해 놓으면 나중에 자녀분들도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이랬지. 훗날 회고할 수 있는 거. 저는 저희 어머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영상을 많이 찍어왔어요. 예, 지금도 다 클라우드에 있는데 가끔 가다가 부모님 뵙고 싶으면 어머님 뵙고 싶으면 그 영상을 보면 됩니다. 아버님 사진밖에 없어요. 예, 아버님 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2000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예,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비디오 이런 거 찍는 거 생각을 조차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 좀 그런 게 아쉬운데 이렇게 찍어놓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글 잘 쓰시는 분들은 이런 글을 쓰시는 게 좋고 저희 아버님 그 대신 저한테 뭘 남겨주셨냐. 항상 생각이 남은 어떤 문구를 수첩에다 적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예, 저희 아버님 수첩이 꽤 많이 유품이 있었는데 이게 이만큼 있습니다. 예, 가끔가다 읽으면 참 우리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런 걸 좀 느끼면서 아버님 좀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버님 비디오는 못 남기셨지만 아버님은 글을 남기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글을 그렇게 잘 쓰셨는데 저는 왜 이렇게 글을 못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취미가 있을 수 있냐. 이건 남들이 보면 시간 낭비 아니냐.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은퇴하신 분이 무슨 시간 낭비가 있습니까? 그동안 못 봤던 거 다 보세요. 나 드라마 보고 싶었는데, 영화 보고 싶었는데, 심지어 나 만화책 보고 싶었는데 만화책 보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게임나 하고 싶었는데 게임 하세요. 예, 그런 이제 어르신들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남한테 흉이 안 되냐? 젊었을 때 바쁘잖아요. 바쁜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 20편짜리 이런 거 빠져갖고 다음 날 이제 밤새 보고 와서 회사 가서 꾸박꾸박 졸고 자기 할 일 못하면 남한테 어떤 비난을 받을 수가 있죠. 게임하려고 뭐 그런 비난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하고 싶은 게 참 많았어요. 어렸을 때는 중국 무협지 같은 것도 봤고 무협 드라마 같은 거 비디오 30편 40편짜리 의천도령기 사조영문 신조영문 의천도령기 이거 다 합치면 100개가 넘어요. 예, 그거 고등학교 때 저 다 봤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한테 맨날 욕도 먹죠. 이놈의 새끼는 공부도 안 하고 방학 때 몰아서 이렇게 눈이 퀭할 정도로 봤어요. 근데 그게 빠져 있으면 또 즐겁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 한 분은요. 요즘에 취미가 뭐이십니까? 했더니 저는 넷플릭스 보는 게 취미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 넷플릭스요? 그동안은 이렇게 드라마에 빠져 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었는데 은퇴하고 나서 드라마에 빠지니까 요즘에 드라마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드라마를 10편, 20편 본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저는 넷플릭스 보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그 얘기 하시는데 진짜 눈빛 보니까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 이건 좋은데 단 한 가지 제가 딱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빠져 계신 거 좋은데 운동 꼭 하시면서 빠지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건강 해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루에 규칙적인 루트 만들어갖고 꼭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수영도 하시고 요가도 하시고 운동하시고 남은 시간은 8시간을 보시든 뭐 10시간을 보시든 푹 빠져서 보세요. 언제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우리 지난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하려고 그렇게 드라마가 재밌다는데 드라마 한번 마음 놓고 본 적이 없었잖아요. 야, 이거는 진짜 이때 한번 즐길 수 있는 겁니다. 그때 한번 배달 음식도 시켜서 먹고 그냥 누워서 그냥 쭉 늘어져서 한번 이렇게 뭐 드라마나 무협 같은 거 이런 거 빠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우리 어머님들도 젊은 아이들 나오는 드라마 보면서 젊었을 때 한번 생각해보고 저도 얼마 전에 젊은이들 나오는 어떤 영화를 봤는데 갑자기 빠지더라고요. 이게 우리 아이들 나이네. 우리 아이보다 어린 사람들의 이야기네. 나도 저렇게 설레이고 그냥 가슴 설레이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정신적으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것도 또 웃긴 얘기인데 게임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저희 아이들 게임기가 있는데도 가끔가다 어렸을 때는 이제 게임기 같이 놀아주고 같이 게임하는 경우가 있지만 게임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게임 할 시간이 없었어요. 뭐 30대 40대 바빠 죽겠는데 언제 게임 합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나온 게임인데 손오공입니다. 우공이라고 하더라고요. 우공. 손오공 게임이 있는데 그걸 유튜브에서 영상 보는데 와, 이거는 뭐 무슨 영화인지 게임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동안 게임기가 너무나 발전돼 갖고 와, 이게 너무나 멋있다.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 생각이 굴뚝같이 들더라고요.
이젠 저희 아이들도 게임기를 안 사요. 옛날 구닥다리 플레이스테이션 그거 뭐 갖고 있겠죠. 옛날에 사준 거 갖고 있겠죠. 근데 우리 아이들도 이제는 이제 사회생활하니까 게임할 시간이 없으니까 게임하는 거 못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뒤로도 이제 신형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게임기가 나왔는데 와, 이 게임이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 가격을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500불 정도 하더라고요. 게임은 뭐 100불도 안 하는데 게임기가 500불. 한 600불 정도가 드는데 이걸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들더라고요. 굴뚝같이 들어서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600불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나이가 이제 할아버지 이렇게 은퇴하는 나이가 되면 이 게임을 취미로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어떻게 했냐면요. 주변에 이제 부동산은 미치 이 게임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치 이 게임기 좀 빌려줘봐. 내가 이 게임에 취미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는데 그렇다고 게임기 500불 주고 사기는 좀 너무 그러니까 게임기 나 한 달만 빌려줄 수 있어. 그러니까 형 요즘에 정 안 해갖고 게임기 빌려가세요. 그래서 빌려서 한번 그 게임만 사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에 유튜브에서 되게 히트쳤던 영상이 있는데 백인 할머니인데 게임을 막 합니다. 근데 좀 폭력적인 게임이었어요. 할머니가 막 욕을 하면서 영어로 욕을 하면서 bastard 그러면서 막 할머니가 막 사람들 막 때리고 막 총을 쏘고 막 이런 게임을 하는데 할머니가 게임을 되게 잘했어요. 이게 진짜 주책 맞은 할머니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할머님 너무 귀여우시네. 욕이라고 해도 옛날 욕, 옛날 욕을 갖다가 많이 하니까 너무 좀 귀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세상이 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커뮤니티, 사람들을 만나서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요, 사람들과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교류가 없으면요, 외골수가 되고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제일 위험한 게 뭐냐? 이상한 음모론 같은 거 빠져갖고 세상 비관적으로 보고 이런 거 안 좋습니다. 괜히 집에서 유튜브 보시면서 이상한 음모론만 보시면서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시면 정신 건강상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봐야지 평형적인 이 정신 건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 커뮤니티 같은 데 나가시는 게 제일 좋은데 이 한인 커뮤니티 중에서 제일 큰 건 사실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단순히 종교 활동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니까 교회 다니시는 게 제일 좋은데 나는 무조건 난 교회는 너무 싫어. 난 교회 종교 자체가 싫어. 이러신 분들은 다른 데를 좀 찾아봐셔야 되겠죠. 근데 미국 커뮤니티는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인 커뮤니티는 교회 말고 나머지 커뮤니티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은데 이제 시니어 센터 이런 데 가시면 좋은데 이게 흔히들 노치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노인 유치원이라고 얘기를 해갖고 시니어 센터 같은 데는 나라에서 이제 저소득층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데 가시면 밥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게임도 많이 있습니다. 춤도 배우고 게임도 하고 바둑 두시는 분들도 있고 라인 댄스도 배우고 뭐 뜨개질도 하고 공예도 하고 여러 가지 설비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센터들은 라스베가스도 특별히 한인들만 위한 이런 건 아니지만 거의 한인들이 주축이 돼갖고 한국인들, 베트남 그다음에 뭐 혹은 중국인들, 필리핀 이렇게 모여 있는 흔히들 많이 했던 시니어 센터인데 노치원이라고 얘기하는 곳이 한 5군데 정도 있어요. 당연히 대도시는 더 많고요. 만약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같이 있는 곳에 같이 어울리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데 이제 가는 분들은 이제 조금 혼자서 활동하기 좀 힘드신 분들이고요. 아직 좀 몸이 건강하다 이런 분들은요, 직접적으로 이제 끊으시면 됩니다. 요가 학원도 끊으셔도 되고요, 필라테스, 뭐 공예 이런데 직접 가셔갖고 돈 내고 끊으시면 돼요. 그러면 더 제대로 배울 수가 있고요. 주변에 도서관 많이 있죠. 도서관 같은데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조금 큰 데 가잖아요. 그러면 뭐 지역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림 전시도 있고요. 뭐 어떤 세미나도 있고요. 가르쳐주는 것도 있고요. 뭐 컴퓨터 같은 거 배우는 것도 있고. 생각외로 도서관이 책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미국 도서관은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꽤 많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는 걸 아십니다. 도서관 가서 스케줄 딸딸 외우시잖아요. 다음 주에는 전화기를 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이런 세미나가 있네. 그 다음 주에는 AI 챗GPT 강좌를 주는 세미나가 있네. 이런 같은 거 찾아가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주에는 이번 전시회가 있구나. 전시회도 한번 구경 와야 되겠다. 이런 거 플랜 따지잖아요.
동네에 있는 도서관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남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아직 정정하시면요. 남을 도움으로써 더 기분이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도서관에서 여러분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만 오히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도 있고요. 학교나 병원, 보호시설 등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잘하는 게 있으면 요리나 악기를 가르쳐 주거나 공예품을 만들어서 기증하는 거 이런 같은 걸 하면서 재능 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요즘에 뭐 K-팝, K-드라마 여러 가지 열풍이 있지만 K-푸드 열풍도 있어요. 여러분이 요리를 곧잘 하세요. 네, 그러면 이런 데 가서 갖고 내가 사람들한테 요리를 가르쳐 주는 거를 좀 하고 싶다.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는 걸 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하냐? 그러면 그런 시설이 있는 곳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이나 혹은 지역센터에서 뭐 부엌이 다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런 데 있으면 홍보 걱정 없죠. 거기 담당자랑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거 가르쳐 주는 거는 사람들한테 재료값, 예, 그리고 뭐 그날 내 뭐 강의비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냥 두당 10불씩 받을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용돈도 생길 수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한 30명이 왔어요. 10불씩 받으면 300불이에요. 예. 장본게 뭐 한 200불 됐어요. 그럼 여러분 100불 용돈도 생기고. 예. 영어 못하는데 어떡하죠? 창피하실 필요 없어요. 영어 못해도 예, 음식 가르쳐 준 건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Like this, like this, cut like this 이러면 되는 거예요. 왜 또 하십니까? 그거 가르쳐 주면 여러분 선생님이에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냥 그분들 만들어갖고 요리 만드는 거 가르쳐주고 그분들과 같이 식사하고 친해지면 좋잖아요. 여러분 그 인터넷에 망치라는 한국 아주머니 계십니다. 망치라는 분이 원래 유튜브 이전에도 블로그로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신 분인데 그분이 한국말을 잘하시는 분이겠죠. 남편분이 이제 미국 분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엔 제가 영상 봤을 때는 야, 이분 영어도 잘 못하시는데 되게 용감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조금 몇 편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영어 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예, 일부러 그렇게 영어 못하는 것처럼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너무 유창하게 영어를 하잖아요. 오히려 미국인이 생각하기는 저 사람이 만드는 한국 음식은 정통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어설프게 한국인이 하는 영어처럼 얘기하니까 저 사람이 하는 한국 음식에 신뢰가 더 갑니다. 그래서 그 망치 아주머니 그분은 Today we're gonna make a Korean pizza 빈대떡. Do you know Korean pizza 빈대떡? It's very very delicious.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그분 말씀하신 게 너무 귀여워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를 못한다 하더라도 미국인들을 충분히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 서예 같은 거 있죠. 예, 동양화 같은 거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분들 가르치신 거 하시면 되고 제가 아는 형님도 한인교회에서 캘리그라프, 예, 동양화 이거를 가르치시거든요. 예,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그 형님 보면 왜 너무너무나 좋냐. 그 형님이 좀 연세가 많으세요. 예, 많으신데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한 30대, 40대, 50대 주부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 연세에서 이 주부님들 꼬셔서 이런 거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도 여성분들이 많이 오니까 깔끔하게 하고 오세요. 옷도 멋있게 입고 오시고 깔끔하게 예, 이렇게 딱 오셔갖고 제가 했죠. 형님 참 젊어 보이십니다. 형님이 젊어 보이시는 이유는요. 이거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오시는 분들이 진짜 따님 같은 나이잖아요. 예, 그런데도 형님들 여기 오시면 아무래도 외모 신경 쓰시죠? 내가 그랬더니 당연히 신경 쓰지. 그러니까 형님이 젊어지신 겁니다. 형님이 이거 가르치신 것도 가르치신 거지만 이 남을 가르치시면서 남한테 보여야 되는 입장이니까 옷이라도 한번 옷 매무새라도 한번 더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또 외모도 한번 신경 쓰시고 머리 염색이라도 더 한번 하시고 또 향수라도 뿌리고 오시고 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진짜 참 좋은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이겁니다. 남 가르쳐 드리면서 본인이 젊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역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파머스 마켓 같은 거라든가 뭐 지역에 어떤 뭐 페스티벌 뭐 이런 같은 거 있을 때 예, 좀 재주 있으면 그런 데 참여하셔갖고 음식도 팔 수가 있고요. 본인이 공예품 만들면 공예품 파는 이런 부스 같은 거 열어서 판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활력 있게 만들 수 있는 예,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교 활동하는 게 되게 좋은데 예, 교회 혹은 뭐 절 예, 이곳 라스베가스만 하더라도 한국 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 성당은 한 곳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종교가 정 없다. 그러면 이제 그거 외에 지역 커뮤니티 활동 같은 거 이런 같은 거를 많이 좀 찾아보시면 좋고요.
블럭 파티라는 게 있습니다. 뭐 미국에는 그 지역에 있는 우리 블럭에 있는 사람들 초대합니다. 각자 팟럭 같은 거 합시다. 팟럭이라는 건 뭐냐면 각자 음식을 갖고 와서 각자 1인분씩만 갖고 오면 10명이 모이면 10인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을 먹자. 뭐 이런 같은 걸 뭐 미국인 동네에서 많이 합니다. 뭐 우리 동네 그런 거 없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붙여보세요. 매달 며칠 몇 시에 우리 집 뒤뜰에서 팟럭을 하겠습니다. 종이에다가 적어요. 영어 잘 못 적는다고요? 챗 GPT 시키십시오. 적어서 옆집에다 하나씩 다 꼽아 놓으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그러면 다양한 음식들 갖고 올 겁니다. 오는 사람 숫자만큼의 음식만 준비하라고 하세요. 오는 사람 숫자만큼. 2명이 온다? 그럼 2인분 갖고 오시고 3명이 온다? 3인분 갖고 오시고 혼자 온다? 그러면 1인분 갖고 오시라고 하십시오. 그럼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좀 초대를 하니까 조금 음료수 같은 거라든가 테이블 같은 거 근데 뭐 종이 접시 나눠 먹을 수 있는 거 이 정도는 여러분이 호스트니까 그 정도 준비하시면 이웃분들과 얼마나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부담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음식을 다 해서 초대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건 부담 없습니다. 이런 팟럭 파티 같은 거, 블락 파티 같은 거, 이런 같은 거 한번 추진해 보시면 우리 이웃집이 어떤 사람이 사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니어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퇴하시는 분들, 시니어 타운, 혹은 또 시니어 커뮤니티, 시니어 아파트,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곳을 몇 번 가봤거든요. 좀 커뮤니티가 큰 곳은 중간에 이제 시니어 센터가 있는데 와 너무나 할 게 많아요. 그 안에 할 게 너무 많아요. 미술 가르치는 거, 책 읽는 클럽, 그다음에 뭐 합창하는데, 그다음에 뭐 가딩 배우는데, 그다음에 뭐 뜨개질 하는데, 뭐 혹은 명상 같은 거 하는데 되게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운동실도 있고요, 게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곳 라스베가스에 2개 큰 시니어 타운이 있는데. 이 라스베가스의 생각외로 중국인들이 많이 삽니다. 근데 거기는 중국인들이 많이 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게임 센터가 있거든요. 게임 테이블이 한 몇십 개가 있는 곳인데 그 게임 센터 가보니까 거의 한 60%는 중국 시니어 분들끼리 마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한인분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만약에 한인분들이 많다 그러면 거기 테이블이 있으니까 다 같이 모여서 고스톱도 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임 같은 거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받는 거, 시니어들도 배울 수 있는 뭐 챗 GPT라든가 카톡 같은 거, 이런 같은 거 배우는 게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티 센터 안에 한국인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해요. 그때도 제가 가봤는데 분명히 한인들이 많이 있다는데 그날 이제 시니어 센터 안을 다니면서 한국분들을 못 뵙더라고요. 중국분들은 뭐 사람들이 많으니까 많이 모여 계신 경우가 있는데 한국분들은 그렇게 많이 없는데 좀 더 이런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 용기를 한번 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가족과의 교류입니다. 자녀들을 너무 간섭하고 자녀들을 너무 힘들게 하면 또 자녀들이 또 싫을 수도 있지만 자녀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을 때는 우리는 또 시간 부자 아닙니까? 은퇴하신 분들은 시간 부자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우리 좀 이번에는 우리 결혼 한 20주년 기념이라서 좀 놀러 가고 싶거든요. 우리끼리만 좀 신혼기분 내고 우리 아이들도 좀 봐줄 수 있어요? 아이 봐주지. 왜 못 해주겠냐? 잘 갔다 와라. 좀 이렇게 가족들끼리 좀 도와줄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손주 손녀들한테 맛있는 음식도 해줄 수 있고 손주 손녀들한테 우리 옛날엔 그런 거 참 많이 했어요. 옛날 얘기 해주는 거. 옛날 얘기 해주는 게 참 좋죠. 할머니 할아버지의 옛날 얘기. 저도 할머니의 옛날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정서적으로 좋지 않나. 그래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그리고 또 지인들 친구들과 벗과 보내는 시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40년 지기 친구들이 연락하면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은 한 10명 돼요. 근데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라도 만나는 친구는 한 4, 5명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10명은 무슨 일이 생길 때 만납니다. 뭐 한동안은 결혼식 때 만났고요. 젊었을 때는 한동안은 애들 돌잔치 때 만났고 한동안 쭉 못 만나다가 한동안은 이제 부모님 장례식 때문에 만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이들 결혼식 때문에 만난다고 합니다. 저도 뭐 저희 큰아들 결혼시키면서 또 친구들도 다 불렀잖아요. 그런 일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은데 이제는 좀 시간 부자니까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게 되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던 것도 있었을 것이고요. 캠피디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거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의 삶은요, 인생 2장입니다. 앞으로는 의무감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의 삶은 의무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아기 때의 삶은 부모님께 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 때, 치열하게 살 때 아이들을 키우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의무감에 묶여서, 책임감에 묶여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손을 놓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에 살았지만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여러분은 의무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무감보다는 즐거운 일만 가득한 시간이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남과 해야 되는 게 많아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뭘 했습니까? 경쟁을 많이 했어요. 잘 살기 위해서. 경쟁심이 많았죠. 이제는 나이가 들면 혼자서 못합니다. 도움을 받아야 돼요. 힘을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혼자 들 수 있는 것도 괜히 혼자 들다가 다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변에 도움을 청하세요. 같이 청하시고 이제는 경쟁보다는 협동을 하실 이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는 경쟁을 했지만 나이가 들면 협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계속 된다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려움을 갖지 말고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계속 변화는 생깁니다. 여러분이 연세가 들어도 세상은 계속 바뀝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잖아요. 젊었을 때는 변화를 즐기죠. 그런데 나이 들면서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물물, 새로운 기능, 새로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생기면 자꾸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시고 배우십시오. 옛날에는 그냥 주문도 사람한테 하면 되던 게 요즘에는 키오스크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하는 멋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즐기기 위해서는 항상 건강이 최고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않는 한도에서 루틴을 만들어서 꾸준히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검진도 꾸준하게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여러분께 좋은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저도 제가 언젠가 은퇴할 때 제 삶이 더 빛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들을 위한, 형님, 누님들을 위한, 그리고 또 저를 위한, 그리고 또 저보다 젊지만 그래도 미래를 꿈꾸는 많은 젊은 사람들을 위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오늘 내용 진짜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기를 바라고 있고요. 오늘 내용이 좋았다. 아직까지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구독부터 하시고요. 구독하신 분들 또 구독하시면 어떻게 되죠? 구독 취소됩니다. 그건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여러분이 좋아요 버튼 많이 누르시면 그 좋아요 버튼 많이 누른 만큼 많은 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커뮤니티 카톡방이라든가 오픈 카톡방 이런 데 쉐어를 해주시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 같이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의 멋진 인생 2장 응원합니다. 파이팅!